안녕하세요, 코알라입니다. 우리 지구의 생명체들은 태양에서 보내오는 에너지 덕분에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자기파의 태양에너지, 빛과 열을 받아 생명체가 생존하고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태양풍, 즉 태양에서 방출되는 입자들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생기는 자기장이 방패 역할을 해주면서 태양풍을 막아줍니다. 바로 옆에 화성만 봐도 화성의 자기장은 약해 태양풍을 막아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구는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태양에서 빛이 발생되는 이유는, 태양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대부분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양의 질량이 커 강한 중력과 온도로 인해 이 수소 원자들이 부딪혀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헬륨 원자로 만들어지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광자, 즉 빛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광자의 속도, 즉 빛의 속도는 약 초속 30만 km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km이기 때문에 태양 표면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시간은 대략 8분 20초입니다. 보통 다들 이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약간만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빛이 지구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최소 몇만 년은 걸릴 거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강한 중력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태양 중심부인 핵에서만 만족됩니다. 상대적으로 압력이 약한 태양의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상상으로 수소 원자를 뭉쳐서 핵융합을 하고 광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태양에 있는 수소 원자를 태양 중심부인 핵으로 가져가서 뭉쳐 보겠습니다. 태양핵은 반지름이 약 15만 km로 태양 반지름의 약 25%를 차지를 합니다. 이 핵의 온도는 약 1500만 켈빈이고 압력은 지구 표면의 2억 배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수소 원자를 뭉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핵으로 가져가 수소 원자를 뭉치니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중수소로 만들어집니다. 이 중수소와 옆에 있던 수소 원자 하나를 더 융합시켜 헬륨 3을 만들고, 이 헬륨 3을 두 개를 가져와 융합시키니 헬륨 4가 만들어지게 되며, 이 모든 과정에서 빛과 중성미자 같은 입자들이 방출되며 태양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이렇게 광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광자는 이제 우리 지구의 생명체들을 위해 우리 지구로 대략 초속 30만 km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태양 중심부를 벗어나니 태양의 복사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복사층의 온도는 200만 켈빈까지 감소하게 되며 태양 중심 반지름의 25%에서 70%를 차지하는 구간입니다. 앞불사. 복사층에 도착하니까 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역보다 더 심합니다. 태양 내부, 특히 이 복사층은 밀도가 매우 높고 입자들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 광자는 끊임없이 산란과 흡수와 재방출을 반복하며 이동합니다. 다른 입자들과 부딪혀 방향이 계속 바뀌고 광자가 흡수되기도 하고 다시 재방출이 되기도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태양 표면까지 이동한 후 시계를 보니 17만 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대략 광자가 태양 내부에서 표면까지의 이동 시간은 대략 1만 년에서 17만 년까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양 표면에 도착한 광자는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을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 누구보다 빠른 속도, 약 초속 30만 km로 지구까지 이동하게 되고 대략 8분 20초가 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본다면, 태양 중심에서 생성된 광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중심에서 표면까지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의 세월을 거쳐 이동하게 되고, 표면에서부터 우리 지구까지 8분 20초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태양빛은 최소 수만 년 전에 태어난 광자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들도 파장에 따라 몇 가지의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 하나는 가시광선입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중 대략 40%는 가시광선이며 생명체가 이 에너지를 직접 활용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을 흡수하고 화학에너지인 포도당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를 방출하고 이는 동물과 인간이 호흡을 하는 데 필요합니다. 태양에너지는 생태계 에너지 흐름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을 감지하며 빛을 인식하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의 대략 50%는 적외선으로 방출됩니다. 이 적외선은 지구의 대기를 데우고 지표면 온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효과로 지구에서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며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공기의 순환과 바람, 해류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없으면 지구는 동결 상태가 됩니다. 적외선은 우리가 열로 느끼는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의 대략 10%는 자외선이 있는데 자외선 같은 경우는 소량일 경우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D 합성을 돕습니다. 다만 너무 과도할 경우는 피부암이나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량의 다른 형태의 에너지도 전달이 되는데 X선, 감마선, 전파 등등등도 방출이 되지만 대부분 지구 대기에 의해 차단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없다면, 태양이 없다면 우리 생명체들은 지구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양 에너지의 방출, 그리고 지구에서의 효과 등등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어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태양이 너무 소중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조건하에 지구가 존재한다는 게 다시 한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